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행정 및 인사관리 22강 경영평가 활동의 첫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리고 갑자기 또 코로나 환자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조심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만나야 되는데 오프라인으로 기말고사 때 만약에 뭐 이게 뭐 2단계, 3단계가 돼서 모임이 아예 뭐 금지된다 그러면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 사실 뭐 이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밖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뭐 나갈 때는 뭐 꼭 필요한 일이 있어서 나갈 때는 항상 조심하시고 어, 뭐 애국이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게 애국입니다. 그래서 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오늘하고 다음 시간, 즉 금요일에까지 해서 이제 평가에 대한 얘기인데 평가는 어, 우리가 뭐 수없이 얘기했던 경영의 활동, 경영의 주요 활동 네 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에 해당하는 거죠. POLE 중에 E, evaluating, 뭐 evaluation이니까요. 아무래도 평가라는 거는 딴 걸 다 한 다음에 이제 하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그 강의 평가를 쓰지 않습니까? 이제 그 학기 말 되면은 그래서 다 들어보고 이 수업이 어땠는지, 이 선생님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제 뭐 나름의 솔직한 의견을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가를 배운다는 얘기는 벌써 이제 학기가 거의 끝나간다는 뜻이에요. 어쩌다 보니.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숙제도 많이 남아 있고 이제 좀 바쁠 텐데 기말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밀리지 않게 해주시기 바라고. 뭐 혹시 뭐 그 숙제를 하다가 뭐 어렵다든가 뭐 그런 학생들은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거 제가 얘기했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안 내는 거.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렵다. 시간이 너무 없으면 없다든가. 뭐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뭐 이걸 좀 어떻게 좀 날짜를 늘려달라든가. 그러면 어떻게 얘기가 되는데 뭐 다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어차피 늦었으니까 난 안 내고 뭐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얘기하시기 바래요. 예. 그래서 오늘 부분은 교과서로 치면 이제 14장입니다. 마지막 장이죠. 그 교과서에 없는 부분도 약간 제가 따로 넣었으니까 교과서를 읽어보시고요. 한번 해봅시다. 다음 장. 자, 인사관리. 어, 그 인사관리라는 게 이제 뭐 많이 쓰죠. 뭐 회사에 인사부라고 있는 데도 있고, 요즘에 그냥 HR이라고 하기도 하고, 휴먼 리소스라고 해서 보통 이제 인사관리의 3요소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아주 옛날 그 경영학 책에 주로 나오는 건데 첫 번째가 이제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Job Analysis. 이게 뭐냐면 이제 직무가 어떤 거냐, 이제 어떤 일이냐 이거죠. 이 일 자체가 성격이나 뭐 내용이나 뭐 난이도나 이런 게 과연 어떤 이 직업이 도대체 어떤 직업이냐, 어떤 잡이냐. Job Description이란 것도 있어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직무 설명인가요? 하여튼간 그 공고를 하잖아요. 이제 그 직원을 새로 뽑을 때 공고를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공고를 봅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뭐 어느 학교에서 이제 교수를 뽑는다든가 뭐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보면은 이제 뭐 무슨 전공 하신 분, 그쵸? 그러니까 잡 디스크립션이 나와요. 무슨 일을 강의는 몇 개를 하고 한 학기에 뭐그 연구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학생 지도는 얼마큼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뭐 대학원생 지도도 해야 되고 논문 지도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잡 디스크립션입니다. 다 다르잖아요. 그게 그 학교마다 뭐 상황마다. 그래서 잡 디스크립션과 잡 어널리시스는 다르다는 얘기죠. 이거하고 또 뭐가 직무 평가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하게 될 그 평가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 잡 이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내의 각종 직무의 숙련이라는 거는 얼마큼 익숙하냐 아니냐, 경험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고요. 책임,
책임이 큰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높은 경영자일수록 더 많이 책임지죠. 더 깊이 책임지고 난이도 좀 쉬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예. 뭐 지식이 많아야 된다든가 뭐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한다든가 이런 직업이 있고 뭐 그렇지 않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있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 평가해서 서열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이제 뭐 기업의 호봉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연봉의 그 단계랄까? 예. 그 점점 올라가면서 그 급여도 높아지죠. 예. 당연히 어려운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겠죠. 예.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인사고과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쵸? 이제 personal rating 그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면은 개인적인 등급 매기기죠. 예, 좀 약간 표현이 좀 이상한데 무슨 뭐 쇠고기 등급 매기는 것 같이 인간을 등급 매긴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예, 뭐 그냥 평가라고 생각하면 되죠. 예. 그러니까 직원의 업무 업적과 태도 등으로 미래의 잠재적 능력 및 아이고 잘못 썼네요. 예. 잠재적 능력을 측정하도록 하는 제도. 예. 잘못 썼네요, 이거. 예. 이런 겁니다. 고칠게요. 올릴 때. 예. 어, 인사고과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팀에서도 늘 합니다. 선수의 연봉 협상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홈런 한 개에 몇 점, 뭐 희생타 하나에 몇 점 이런 식으로 예. 그 이게 체계화돼 있어요. 공식같이.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연말에 다 합쳐가지고 너는 올해 뭐 몇 점이니까 뭐 얼마를 인상해야 된다, 뭐 아니면 깎아야 된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답장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오진 않는 건데 잭 웰치라는 유명한 CEO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 올해 세상을 떠났는데 2020년에 과거에 GE라는 큰 회사의 CEO였습니다. GE가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스라고 뭐 가전제품 포함해서 굉장히 큰 회사예요. 이게 미국이 사실 지금은 백색 가전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냉장고라든가 무슨 뭐 세탁기 이런 거. 삼성, LG가 뭐 지금 거의 장악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뭐 하이마트 같은 그런 데가 있거든요. 미국에도 베스트 바이라고. 예. 거기를 가보면은 삼성, LG 제품이 제일 비싸고요. 예, 제일 좋아요. 많이 팔리고. 예. 사람들이 다 알죠. 이제 미국 사람들도 써봤으니까 그게 한국 거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예. 뭐 어찌됐건 좋다는 건 다 압니다. 비싸요. 그래도 잘 팔립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GE가 미국을 대표하는 전자제품 메이커였고 잘 나갔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잭 웰치가 GE를 이렇게 세운 장본인이라 이 사람이 굉장히 스타 CEO였습니다. 과거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인사관리의 법칙이 뭐냐면 이제 10, 70, 20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조직이나 이렇게 성과를 이제 매겨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상위 20%가 탑 퍼포머, 뭐 우수 사원이겠죠. 우수 직원이고 가운데 70%가 이제 뭐 에버리지, 평균이죠. 예. 그냥 보통.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밑에 10%인데 밑에 10%가 이제 문제인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 자르는 거예요. 예. 잘라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이제 잭 웰치가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매정하게 노동자들을 자를 수가 있습니까? 가족같이 보살펴줘야지 그랬더니 웰치가 한 말이 뭐냐면 이제 야구의 예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뭐 야구 팬이기도 하고 뭐 미국 사람들이 뭐 많이 그렇지만 그래서 야구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야 니네 프로야구 보지? 그 프로야구 보면 해마다 선수들 잘리는 거 안 보이냐? 이러면서 성과가 없으면 나가야 돼. 뭐 이렇게 당연한 거지. 그걸 인정 사정 봐주면서 어떻게 기업 활동을 하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은 그 10%의 직원을 항상 자르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해마다 거의. 예. 10%가 뭐 말이 10%지 꽤 많은 숫자잖아요. 지위가 큰 회사니까 굉장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할 때 보통 그 모집단이 많으면은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벨 커브라고 해가지고 이게 종 모양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쑥 올라갔다가 밑으로 양옆이 이렇게 낮게 떨어지는, 예, 이런 형태를 띠게 돼요. 예. 이게 뭐 3명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뭐 100개, 200개, 100명, 200명, 뭐 1000명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가운데가 높이 올라가서 딱 이렇게 좌우가 대칭되는 이런 형태를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요. 그 정규 분포 뭐 이래가지고 통계에서 나옵니다. 예, 예, 뭐,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 이거죠. 이제 10%를 잘라야 된다는 이 주장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잘랐어요, 이 사람이. 제가 이제 이 스포츠 인사관리 수업을 이제 미국에 유학 가서 첫 학기에 수업을 들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당시에 이제 당시 2004년이니까 물론 뭐 잭 웰치의 그 시대는 이미 약간 지난 다음이었는데 그 잭 웰치의 책을, 예, 그 교재로 제가 읽었습니다 그때. 예, 그 읽어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론을 제가 이제 배웠죠 그때. 예. 그 책 제목이 그 Straight from the Gut 이런 얘기인데, gut라는 게 이렇게 뭐 깡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뭐 마음 이런 뜻이지만, 예, gut, gut, 예, Straight from the Gut 그래가지고 그 자서전 같은 책이 있는데 이제 그걸 읽었던 생각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가져왔어요. 어, 자,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잭 웰치가 했던 그 명언들이 많습니다. 이 경영 쪽에 대해서. 예.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하게 될 뭐 평가나, 예, 이런 쪽에서 잭 웰치의 명언들이 많은데 한번 봅시다. 예. 웰치의 명언들, 어떤 명언들을 남겼냐 하면은 첫 번째로, 예, 이런 말을 했죠. Don't take a job because your mother wants you to. Don't be a victim. You own your decision. 예, 문장이 3개가 있네요. 예. 첫 번째, 야, 니네 엄마가 원하는 직업을 고르지 마. 이런 얘기죠. 예. 희생자가 되지 마라. 너는 너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이런 얘기죠. 뭐 당연한 얘기를 왜 이렇게 하시나 할 텐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글쎄요. 뭐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어, 여러분들 이제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했잖아요, 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대학을 왔고 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정작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너는 뭘 하고 싶으니? 너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적이 있었는데, 예, 그 자기의 그 꿈이 없어요. 예, 꿈이랄까 뭐 장래 희망이랄까 그 진로에 대한 뭐 계획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뭘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전공은 이걸 하고 싶고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나중에 전혀 생각이 없어요. 예. 그리고 그냥 뭐 공부는 그 왜 하냐 했더니 엄마가 하라니까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참 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심지어는 대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왜 자기가 공부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물론 뭐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건 중요하죠. 예. 그런데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 글쎄요, 뭐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예를 들어서 뭐 소득이 많고, 예,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직업이 나쁜 건 아니죠. 예. 하지만 부모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진 않아요. 예. 여러분이 부모님보다 더 훨씬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고 아무래도, 예. 그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져야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말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글쎄요, 제 인생을 한 30살까지는 제 인생을 산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뭐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는 뭐 공부 열심히 해서 뭐 대학을 가야 되고, 예, 대학 갔다 와서 뭐 군대 갔다 오고 졸업해서, 예, 결혼해서 애 낳고 뭐 잘 살고, 예,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사회가 원하는 이상적인, 예, 그 삶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거고
내 생각은 다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다 말고 이제 때려치고, 예, 좀 나이 먹고 이제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예, 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는데, 글쎄요, 뭐 그래서 뭐 너는 얼마나 행복하냐, 뭐 네가 잘했단 얘기냐, 뭐 이러면 뭐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저는 제가 골랐어요. 예. 그래서 예, 뭐 그래서 안 좋은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긴 한데, 예,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또 뭐 부모님이 혹은 이 세상이 봤을 때 좋아 보이는 일이 있어서 그 사이에서 갈등할지도 몰라요. 예. 갈등하겠죠, 당연히. 예. 그리고 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그걸 또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는데, 항상 중요한 거는, 예, 예, control your own destiny죠. 예. 여러분의 운명을 스스로가, 예, 그 책임지고 만들어 나가야 돼요. 예.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골랐고요. 두 번째, 이건 이제 우리 그 오늘 수업 주제와 딱 맞는 거죠. Very few companies have meaningful evaluation systems in place. That's not just bad, it's terrible. 그래서 매우 소수의 회사들이 의미 있는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이거는 그냥 나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끔찍한 거다, 이런 얘기죠. 예. 제대로 평가를 못 하는데, 예, 어떻게 그 적절한 인사 관리를 할 것이며,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며, 그쵸? 그런 과정이 다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상을 제대로 안 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뭡니까, 그 동기부여 거기서 배웠듯이, 예, 제대로 보상을 못 해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잡 세리스팩션이 떨어지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나갑니다, 직원들이. 아, 이 회사 월급도 조금 주고, 나는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보상이 왜 이래, 이거? 나가요. 예. 자, 또 이제 웰치가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If you managed a baseball team, 예, 가정법 과거네요. 예, 현재 사실에 반대. 예, 어, 자, 네가 야구팀 감독이라면은, 뭐 야구팀을 운영하고 있다면 뭐 이렇게 되겠죠. 예. Would you listen more closely to the team accountant or the director of player personnel? 그러니까 야, 너 그러면 네가 야구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팀 회계사 말을 들을래? 아니면은 선수 그 관리 책임자의 말을 들을래? 이런 얘기죠. 이 얘기는 사실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현장에서 실무를 하는 사람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the director of player personnel이라는 그 직위는 글쎄 우리말로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무슨 뭐 주무, 예, 이 정도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니저, 이런 그 직업이 있잖아요. 우리 사실 매니저가 감독인데, 예, 우리나라 프로야구 팀에서는 매니저 그러면은 그 선수들 이렇게 약간 심부름도 해주고, 예, 그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예전에 주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선수들의 그 시시콜콜한 걸 다 합니다. 뭐 여자친구랑 뭐 언제 헤어졌는지, 뭐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지, 뭐 부상을 숨기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디렉터 오브 플레이어 퍼스널의 의견을 잘 들어야죠, 감독이. 예. 그런 얘기예요. 예. 그 현장에서 실무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의 의견이 중요하다, 뭐 이런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잭 웰치, 그런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네요. 예. If you don't have a competitive advantage, don't compete. 너한테 경쟁력이 있는 어떤 무기가 없으면은 싸우러 가지 마라,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자신만의 어떤 특기, 무기, 특출난 재능, 뭐 혹은 그 기능,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게 없으면은 경쟁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남들 다 하는 거 뭐 그냥,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건데, 뭐 스펙 쌓기 요즘에 뭐 여러분들 취직하려면은 뭐 3종 세트 이런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예, 토익, 뭐 어학연수, 공모전, 뭐 등등등, 뭐 학점, 뭐 근데 아, 글쎄요, 무슨 뭐 아이템이라든가 어떤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여러분만의 어떤 게 하나 있어야겠죠. 예, 글쎄요, 참 그게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말처럼. 예. 여러분이 잘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뭐 이제 뭐 여러분들 중에 뭐 이제 졸업을 얼마 안 앞둔 사람도 있을 테고, 뭐 이제 대학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을 테니까, 뭐 1, 2학년생들이면은 앞으로 한 2년 이상 남았으니까, 예. 그동안에만 그걸 발전시켜도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예, 성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만의 것, 나만의 어떤 한 칼, 예, 특기, 뭐 이런 게 있어야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평가. 평가가 뭐냐? 뭡니까? 그, 이런 거죠. 네. 계획, 조직, 지휘 말고, 등 경영의 모든 활동은 어떤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과를 어떻게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뭐 얼마큼 모자른지, 잘 됐는지, 넘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예, 그게 이제 평가죠. 예. evaluation, 뭐 잘 가르쳤는지, 예,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 뭐 등등등.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성과 평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업적을 달성했는지, 예, 그, 뭐, 미션을 수행했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발전 목표와 평가 목표.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 할 거냐, 뭐 이런 거고, 얼마만큼 잘했느냐, 뭐 이렇게 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음 장으로 넘어가네요, 바로. 예. 수준별 성과 평가라고 해서 이제 개인이 있고, 팀이나 부서로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조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개인으로 치면은 이제 성과 평가고요. 여기 있듯이. 예. 팀이나 부서별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야구팀에 운영팀이 있고, 뭐 스카우트 팀이 있고, 뭐 구장 관리팀이 있고, 여러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팀 중에 뭐 어떤 팀은 잘했고, 어떤 팀은 못했고,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따로따로 받죠. 전체로 이 프로그램별로. 예. 음, 이제 이럴 때, 그, 이제 문제가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룹, 그, 발표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겠지만, 그룹 발표를 하게 되면은, 나는 진짜 열심히 잘했는데, 그, 우리 팀에 어떤 놈들이 진짜 개판 쳐가지고 그야말로, 평가를 뭐 안 좋게 받았다. 예를 들어서, 그럼 뭐 열받죠. 예.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의 평가, 전체적으로 받는 평가도 있어요. 개인으로서 받는 평가도 있지만, 예. 그래서 뭐 어떨 때는 뭐 팀이 없어지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이따위로 운영하려면 뭐 없애버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통폐합될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뭐 쪼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바뀝니다. 전체적으로 조직의 측면에서 하나로 볼 때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봅니다. 평가할 때. 예. 뭐 effectiveness라고 해가지고 과연 이게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야? 아니면은 잘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거 문제는 없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이제 평가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냥 뭐 평가가 한 개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평가도 있고 팀이나 부서에 대한 평가도 있고 조직 전체를 보는, 예, 그런 평가도 있다.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롯데 자이언츠라는 팀이 있잖아요. 그 프로야구의 롯데 자이언츠 팀의 그 조직도예요. 예, 조직별로 이제 어떤 인원들이 얼만큼 일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거는 이제 최신 자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 뭐, 글쎄요,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적어도 한 5년에서 10년은 된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여기 아는 분들도 좀 있고 그런데 보시면은 팀이 한 여기 이제 그 주황색으로 된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팀장 같은 사람들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팀으로 돼 있죠. 예. 그리고 맨 위에 대표이사가 있고 그 밑에 단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운영팀장, 전략사업팀장 이렇게 이제 여기 하나 이렇게 둘로 크게 나뉘고 여기는 말하자면 이거는 뭐 실장 정도 되겠네요. 여기 이 부분이요. 예. 팀장은 2명이고, 예, 팀.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예, 단장도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예.
성민규 단장이 왔죠. 예. 성민규 단장이 그 미국에서 야구를 했습니다. 예, 원래 이제 이 사람이 고등학교를 대구 상고 출신이거든요. 예, 대구 사람이에요. 예, 대구 상고에서 야구를 해가지고 그 미국에 이제 네브라스카 대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야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마이너리그 생활을 했는지 여튼간 그쪽 프런트 일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고등학교 야구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송민규 단장이 선수일 때도 봤거든요. 예. 그때 세상이 참 좁다는 걸 제가 느낀 게, 그, 송민규 단장의 누나가 있습니다. 예. 예, 성지은 씨. 아유, 이름을 말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간. 예, 그, 송민규 단장 누나가 있는데, 어, 제가 이제 처음 미국에 유학을 갈 때 2004년 8월 달에, 예, 그때 이제 그 FSU에 같이 유학 가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같이 갔거든요. 예,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예. 근데 그때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송민구 단장의 누나예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근데 이제 그 둘이 누나와 동생 관계인지 몰랐죠. 뭐 그 사람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알게 되고 예. 참 세상이 좁구나 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부서별로 나눠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밖에서 롯데 자이언츠라는 팀을 봤을 때는 그냥 뭐 에이 롯데 이번에 몇 등 했네 뭐 왜 팀이 그 모양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중에서도 뭐 잘 돌아가는 팀이 있고 그렇지 않은 팀이 있을 테고 그쵸 뭐 여기 담당 그 부서별로 더 효율적인 데가 있을 테고 뭐 덜 효율적인 데가 있을 테고 그쵸 그럴 겁니다. 뭐 이 회사 내부에서도 그걸 파악하겠죠. 항상 평가하고 그래서 뭐 사람을 바꾸기도 하고 뭐 이 부서를 통폐합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여러분이 그 조직 분석 이런 걸 할 때 이제 이런 그 조직도 예, 이걸 잘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이 구하실 수 있다면은 예, 이게 사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한번 음, 사실 이런 회사의 조직도 이런 거는요. 이건 사실 기밀이에요. 예. 아니 뭐 이까짓 거 뭐 별것도 아닌데 뭐 이거 뭐 공개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 그 이거 이렇게 공개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는. 예. 그리고 그 외부인들이 막 회사에 그 사무실에 막 들어가서 거기서 예, 거기서 막 그 직원 만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이렇게 손님들은 따로 이제 응접실이나 회의실로 이렇게 안내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따로 만나야지. 예, 이렇게 뭐 어떻게 일하는지 다 보여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원래는 하여튼간 예, 뭐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직도를 여러분들이 그 과제하실 때 그 조직 분석할 때 꼭 그 참고하셔서 그 넣어주시기 바래요. 예. 자, 그다음에 조직 부서와 프로그램. 그래서 뭐 당연히 조직 내에 그 여러 부서들이 있고 이 부서들은 각기 다른 세부 업무를 수행합니다. 예. 물론 뭐 그렇다고 뭐 우리는 뭐 요것만 하니까 뭐 그건 안 해 뭐 이렇게 딱 잘라서 하면 좀 그렇지 곤란하죠. 그건.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예, 뭐 교재에 나와 있는 설명인데요.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과 활동들의 집합 그리고 한 명 혹은 여러 명의 경영자들의 지휘하에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뭐 이거 뭐 별것도 아닙니다. 예. 아유, 다야 이게 벌써? 예. 그다음에 프로그램 평가. 자,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예. 자, 결과의 달성 여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올해 뭐 어? 적자를 얼마나 했다든가, 얼마나 흑자를 냈다든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10팀 중에 8등을 했다든가, 예. 뭐 그런 거, 뭐 프로팀 같으면은 예. 달성 여부, 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에 따라서 분석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됐나? 더 잘할 수는 없었나? 뭐 원인이 뭐였나? 그렇죠. 이 정도면 그래도 선방한 건가? 뭐 못했어도 예, 욕먹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분석하냐면은 어떤 목표가 있었을 테고 의도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뭐
크게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나 코어 밸류 이런 걸 지키면서 예, 세부의 그 스트래테직 플랜, 예, 전략적 계획을 달성했는가, 뭐 goals and objectives, 예, 목표를 달성했는가, 뭐 연간 목표, 뭐 주간 목표 이런 것들 다 봐서 달성했나, 안 했나, 못 했나. 자, 그리고 목표를 달성한 거는 뭐 그런데 그 과정도 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세부 사항을 준수하냐는 얘기는 무슨 뭐 법이나 예,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나. 예. 그 결과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예, 과정을 막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그 기업의 사회적 책무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 뭐 이상한 짓을 하면은 예, 경영자가 무슨 뭐 갑질을 한다든가 예, 이러면은 그 아무리 성과가 좋아도 그 욕먹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유명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신경을 써야 되고 자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네 번째 예. 목표 달성의 원인이 프로그램 자체의 노력과 뭐 역량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아서 얻어 걸린 거냐 자 이거를 냉정하게 그 분석해야 돼요. 이게 이제 보통 아,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그러죠. 어, 자기가 이제 뭔가를 얻었을 때는 굉장히 자기가 그 노력했고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실제로는 운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예. 성공의 상당 부분은 예, 운이 좌우합니다. 그 여러분 그 아웃라이어라는 책 있잖아요.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아웃라이어. 예.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은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과 특징이 있는가 예, 이거를 알아보고 싶었던 그 저자가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예, 쓴 책입니다. 예. 성공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잘나서 성공을 하는 거냐 예,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읽어보면은 그 유명한 그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죠? 1만 시간의 법칙 해서 어떤 일을 1만 시간을 진짜 죽어라고 하면은 도사가 되니까 도사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니들도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은 죽도록 공부해 1만 시간 이 얘기로 이제 받아들여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책을 예, 제가 보기에는 안 읽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예. 그야말로 노오력이죠 그건. 예. 그러니까 노력도 물론 중요해요. 노오력도 중요한데 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그 책에서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은 성공에는 물론 운도 아니 그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냥 재수, 운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NHL 하키 있잖아요. 예, 프로 선수들 그 선수들의 생일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예, 압도적으로 1월달, 2월달에 태어난 사람이 많아요. 예, 다시 한번 NHL 아이스하키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선수들을 쭉 분석해봤더니 생일이 1월달, 2월달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이제 이 사람이 분석을 했거든요. 책에서 말콤 글래드웰이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제 어렸을 때 나이로 자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6세 이하 팀, 뭐 8세 이하 팀, 뭐 13세 이하 팀 이런 식으로 나눌 때 그 나이를 나누는 기준이 미국은 이제 그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1월 1일 이후 출생하면은 뭐 그쵸?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이이지만 1월 1일에 태어난 애들이 그 12월 31일에 태어난 애보다 훨씬 클 거 아니에요. 나이가 어렸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같은 나이로 자르지만 1월생이 12월생보다 훨씬 큰 거예요. 키도 크고 체력적으로도 더 성숙하고 그 어렸을 때는 몇 살 안 되니까 그게 차이가 크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애들이 그래서 뽑힙니다. 대표로 주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좋은 코치한테 훈련받고, 그쵸. 대표팀에서 자신감을 갖고, 이러다 보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걔네들이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프로까지 간다. 이겁니다. 예, 이게 이제 이 사람의 결론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운이죠, 운. 예. 물론 뭐 나중에는 노력도 했겠지만, 처음에 뽑힐 때 운으로 뽑혀서, 예, 그냥 그게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뭐 동의 안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 그리고 또 무슨 예를 들었냐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뭐 대표적인 부자들 있잖아요. 예전에 그 19세기의 부자들, 뭐 코넬리우스 밴더빌트, 뭐 JP 모건 이런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 태어난 시기가 비슷해요. 언제냐면은 1800년대 초반 이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 초반에 태어나서 이제 자기 사업 기반을 약간 이루고 있을 때 뭐가 터지냐면 남북 전쟁이 빵 터져요. 그래서 그때 물건을 막 팔아먹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배도 팔아먹고 뭐 예. 전쟁 때는 물자가 많이 필요하니까 예. 그래서 떼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운 좋게 그때 태어난 거예요. 예, 그때 하필 남북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그냥 부가 확 늘어난 거죠. 예. 그리고 또 무슨 예도 있냐면은 스티브 잡스와 그 빌 게이츠 그 사람들이 한 1955년생쯤 됩니다. 둘 다. 예. 그런데 1955년생이라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70년대 한 중반 말쯤에 젊은 나이에 컴퓨터를 접해요. 그래가지고 이 컴퓨터가 그때부터 시장이 무궁무진하게 늘어납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장에서 이제 확 넓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그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그냥 엉망장자가 된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1955년에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뭐 1995년에 한국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뭐 PC방 알바 예, 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뭐 이건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상상이고 가정이지만 그러니까 그 스티브 잡스가 물론 뭐 그 나름의 창의성 뭐 도전 정신 이런 게 있지만 1955년에 안 태어났으면 그렇게 부자가 못 됐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운이에요, 운. 예. 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성공의 비결은 예. 그 뭐 이런 말은 좀 한번 그럴지 모르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예. 그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그 손자로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그쵸. 예. 삼성그룹 그 경영자가 되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뭐 하여튼간 뭐 예. 그런 식으로 예. 그 인생은 운이 중요해요. 사실 예. 굉장히 크고 그래서 어떤 일이 성공할 때는 그냥 운이 좋아서 된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겸허하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대부분 그러지 않죠. 예. 그러니까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야, 이번에는 솔직히 우리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재수가 좋아가지고 얻어 걸린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 너무 자만하지 말고 앞으로 잘해.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거 잘해야 됩니다. 예. 자, 그다음. 자, 투입한 비용에 비해 효과가 있었나? 이게 이제 많이 쓰는 분석 방법이에요. 우리가 뭐 그 경영 분석 이런 거 하면은 과거에 했던 그 스워트 어널리시스가 있죠. 예, SWOT,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해가지고 이제 네 가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해가지고 그 정사각형 4개 놓고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또 있어요. 이제 이게 아주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라고 비용, 돈이 얼마가 들었냐 이거죠. 예, 코스트. 그리고 베네핏 하면은 이득이죠. 예, 이익.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갔더라도 그보다 더 얻는 그 효과가 크면은 괜찮은 거고 뭐 돈이 돈은 왕창 들어갔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러면 그거는 예, 효과적이지 못한 거고. 예. 그래서 그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분석을 많이 하죠. 예. 돈을 이렇게 쳐부었는데 이게 뭐 말이 돼? 뭐 이러면서 예. 뭐 프로야구 팀이 예를 들어서 FA 선수를 막 영입해서 올해는 반드시 우승이다 그랬는데 뭐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졌다든가 이러면 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겠죠. 예. 뭐 그런 거.
자, 그 다음. 자,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 평가의 뭐 필요성, 뭐 당위성 이런 걸 말할 텐데요. 책임과 신뢰성.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 재구일치 식으로 한다면은 10%는 잘립니다. 그 자르기 위해서는 뭐 어떤 평가 기준이 있어야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 평가는 믿을만 하고 또 누군가가 그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이게 수긍하죠. 그래 내가 생각해도 내가 진짜 너무 못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니 씨 말이 돼 이게? 내가 쟤보다 잘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잘리고 쟤는 안 잘려? 뭐 이렇게 예. 그 공평하지 않으면은 큰일 나죠. 예. 향상된 성과 어, 끊임없는 평가를 통해서 이제 뭐 성과도 올라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쪽으로 나갑니다. 비용 효과 이거는 예, 아까 얘기했던 그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어, 얼마나 그 비용 대비 효과가 있냐. 비용 효과라는 게 코스트 이펙티브네스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예. 이게 요만큼 금액을 투입했는데 이 돈을 되게 잘 썼어. 이 정도면 아주 효과적이야. 뭐 FA 선수를 어떤 선수를 영입했는데 그렇게 뭐 아주 비싼 돈을 주지 않았지만 뭐 가성비가 좋았다든가 예, 이런 거 그런 거죠. 비용 효과라는 말은 가성비라고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말로. 예. 참여자의 안전. 글쎄요. 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예. 프로그램의 범위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해 주기도 하고 또 실현 가능성 또 뭐가 있습니까? 경영자에게 의사 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어느 놈을 잘라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뭐 글쎄요. 뭐 어느 조직이나 요즘 같이 그 고용의 그 불안정성이 심할 때에는 뭐 사실 뭐 누구나 잘릴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예. 뭐 요즘 같이 비정규직이 많은 세상에서 뭐 언제든지 잘릴 수 있죠. 그래서 어, 경영자가 판단을 하겠죠. 이제 뭐 부서별로 그 평가를 해보니까 뭐 A 부서는 뭐 어떻고 성과가 낮고 뭐 B 부서는 어떻고 C는 어떻고 D는 어떻고 그래서 인원 감축을 하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든가 뭐 명퇴를 신청을 받을까요? 뭐 등등등 예. 결정은 뭐 그 경영자가 하겠죠. 아까 같이 재구 일치 같은 사람들이 이제 예, 칼날을 휘두르겠죠. 예.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타당성 확보. 또 평가를 해야 뭐 이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아니면 뭐 인원을 좀 줄여야 될지 더 늘려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정보도 제공하고 타당성도 부여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런 경우에 그래서 야 그러면은 뭐 우리가 프로그램 평가를 해봤더니 오히려 이런 쪽은 뭐 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물론 맨날 있는 거 잘라라 이렇게만 나오진 않겠죠. 이쪽에 인원이 부족하니까 좀 인원을 더 보충해 주자라든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뭐 그런 의의들을 많이 갖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교과서로 따지면은 14장에 한 절반 정도를 한 건데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1, 2, 3, 4로 되어 있습니다. 14장이 우리께 첫 번째가 평가의 정의 해가지고 개인 부서 그리고 조직 수준의 성과, 조직 부서와 프로그램이고 두 번째 프로그램 평가가 여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평가의 기준 그리고 조직 효과성 뭐 이런 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그 14장의 내용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재도 좀 읽어주시고 예. 그
과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수시과제 통합 수시과제를 올려드려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예, 뭐 세부 사항을 뭐 어떤 거를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 안 남아가지고 예, 그거 제가 해드리고요. 예, 음, 뭐 문의사항 있으면은 항상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제 학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예, 항상 이맘때가 제일 힘들죠. 예, 마라톤으로 치면 지금 한 35km 예, 이쯤 온 상황인데 예, 이때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보통. 그쵸? 감기 걸리면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 예, 특히 목을 따뜻하게 예, 뜨거운 물 자주 마시고 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예, 항상 화이팅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